안녕하세요. 어시스트 임장 채널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은 소중하기에 어스가 열심히 발품을 팔며 임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좋은 물건이 없어 영상을 못 올리다가 오늘 이렇게 좋은 경매 물건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어 왔습니다. 먼저 어스 수고한다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삼가리. 이곳은 아침마다 안개가 피어오르고 해가 뜨면 산자락이 은빛으로 빛나는 동네입니다. 한때 누군가의 꿈이었던 전원주택 한 채가 지금은 법원 경매 리스트의 숫자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감정가는 2억 6천만 원. 그러나 두 번의 유찰을 거쳐 지금은 단돈 1억 2,9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감정가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죠. 건물은 공짜, 토지값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집에 지난 시간과 여기에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부동산 경매에 관한 이야기지만 동시에 사람과 선택, 그리고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경매란 단순히 돈으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시간을 인수하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 속에 늘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사건 번호 2024-3212, 관할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경매 2개입니다. 채권자는 신한카드, 채무자는 이땡땡, 청구 금액은 단돈 1,598만원. 맞습니다. 카드 빚입니다. 1,500만원이라는 숫자는 집 한 채를 경매로 몰고 가기엔 너무 작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소액 채권으로 시작된 경매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경매 신청에는 돈보다 심리전이 숨어 있습니다. 작은 빚이라도 압박용으로 경매를 걸어두면 다른 채권자나 채무자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서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강제경매 개시 결정일 2024-3월 26일. 그날부터 이 집의 시계는 멈췄습니다. 두 번의 유찰, 세 번째 진행. 입찰일은 2025년 11월 26일. 법원 경매 시스템에 표시된 진행 상태는 진행. 하지만 진짜로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청구 금액이 너무 작으면 법원은 무잉여 금지 원칙에 따라 경매를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싸늘하지만 그 안에 인간의 흔적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빚이 생기고 빚은 연체로 바뀌고 연체는 결국 한 장의 법원 서류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한 사람은 이 집을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단월면 삼가리 233-14, 지도상으로 양평의 북서쪽 끝자락입니다. 마을에 북동쪽 경사면 위쪽으로 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교통이 불편합니다. 버스는 하루에 몇 번, 그리고 막차는 해지기 전에 끊깁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폭 4m 남짓, 차량 한 대는 충분히 지나가지만 두 대가 마주치면 눈싸움을 해야 합니다. 집은 축대를 쌓아 평지를 만들어 지었고 마당에는 나무 데크와 차양이 있습니다. 건물은 AAC 블록으로 쌓았고 경량 철거조 지붕으로 지어진 단층 주택입니다. 여름이면 외무소리가 자리를 잡고 겨울엔 침묵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자, 그럼 권리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양주 축협 파괴 지점 근저당 설정 1억 8천만 원.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후 2024년 2월 29일 개인 이병호 씨의 근저당 3,300만 원.
2024년 3월 26일 신한카드가 강제경매 신청. 말소기준 권리란 경매에서 모든 권리를 지우는 기준점입니다. 이 시점 이후에 생긴 채권들은 모두 소멸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양주 축협이 기준입니다. 즉, 양주 축협은 돈을 돌려받고 신한카드나 이병건 씨는 배당에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근저당 1억 8천만 원을 잡았다는 건 그 시점엔 이 집의 가치가 그 정도로 인정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4년 만에 집값은 절반이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교통입니다. 양평에서도 단월면은 외진 편입니다. 기차역이 없고 택시도 부르면 20분 이상 걸립니다. 자차가 필수지요. 인프라는 뭐 기대할 수 없으며 마트도 자차로 꽤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규제입니다. 이곳은 계획관리 지역이지만 동시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이건역입니다. 한강 상류 보호를 위해 건축행위가 제한되죠. 시축은 거의 불가능하고 조직도 까다롭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시장성입니다. 양평 전원주택 시장은 팬데믹 이후 한때 가열됐지만 2024년부터 금리 인상과 전세가격 하락으로 급속히 식었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졌죠. 이런 지역의 경매 물건은 아무리 싸도 투자자들이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경매는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낙찰받은 뒤 유지, 관리, 리모델링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토지 167평, 건물 27평, 평가액은 2억 6천만 원. 표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배당 13만 3,200원. 하지만 실제 거래가는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임금 매매 시세를 보면 비슷한 구조의 전원주택이 1억 8천에서 2억 정도로 거래됩니다. 최근 3개월간 양평군 낙찰가율은 66.49%. 이를 감안하면 예상 낙찰가는 1억 7,500만 원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쌉니다. 그러나 싸다는 건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보존등기일은 2016년 9월 20일. 그러니까 지어진 지 9년이 된 집입니다. 단열, 데크 보수, 이런 비용이 추가됩니다. 결국 1억 2천에 낙찰받아도 리모델링 비용 3천만 원, 세금과 취득세를 더하면 실제 체감가는 1억 6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매가 취하된다면 모든 준비는 물거품이 되죠. 이게 경매의 현실입니다. 단월면은 양평군에서도 손꼽히는 청정지역입니다. 여름이면 계곡으로, 겨울이면 설경으로 유명합니다. 중원계곡, 용문산, 산음자연휴양림이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된 이웃이죠.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은 거의 다 서울 사람. 그들은 도시에서 지쳐 내려오고 이곳의 공기와 고요함에 매혹되지만 동시에 불편함에 놀랍니다. 마트까지 15분, 병원까지 25분, 택배는 일일 늦게 옵니다. 하지만 밤하늘에서는 별이 쏟아지죠. 누군가에겐 불편이지만 또 누군가에겐 힐링입니다. 전원생활은 낭만의 현실 판정판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은 결국 선택을 반복합니다. 편리함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고요함을 잃을 것인가. 자, 결론입니다. 이 집 낙찰받을 가치는 충분합니다. 단 그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투자자라면 단기 차익보단 장기 보유, 실거주자라면 리모델링이 필수입니다. 자연 속에서 새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다면 이곳은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편리함을 기대한다면 이 집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신한카드의 청구 금액이 작기 때문에 경매가 취하될 가능성, 즉 이 무등 분석은 단한번에 통지서로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경매란 운도 따라야 하고 위험을 감수한 사람에게만 기회가 열리는 시장입니다.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겐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삶을 사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입찰일은 11월 26일 수원 여주지원 경매 2개입니다. 계약금 10% 필요하고요. 꾸준히 낙찰 밟고자 열심히 입찰하시는 분만이 행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